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국제회의 계기로 만나는 게 아닌 한미일 3국의 회의만을 위해 새 정상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안보와 경제 분야를 다루는 한미일 3국만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오로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는 1박의 짧은 일정. 최우선 의제로는 안보 협력이 꼽힙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과 같이 이미 한미일이 함께하는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논의되는데 공동성명에서 어떻게 표현될지가 관건입니다.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인공지능,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한미일 협의체를 만들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현안에 협력하는 문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시아판 나토 같은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일이 어깨를 거는 협의체로 공고히 자리 잡게 한다는 겁니다.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 정상은 이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으로 공개하는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이해를 구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일 새 정상은 차담과 회담, 식사와 산책, 공동 기자회견까지 현지 시각 18일 내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회의 결과 문서에서 중국을 콕 집어 적대시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 미리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학원가에서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8시간 만에 체포된 이 남성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정신질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이 가방에서 흉기 한 점을 꺼냅니다. 가방을 정리하는가 싶더니 흉기로 앞에 있는 전봇대를 긁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기도 합니다. 곧이어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고 놀란 행위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지난 8일 낮 12시 1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학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경북 성주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보관하고 있던 흉기 4점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봇대 아래 보이지 않는 실을 제거하라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흉기로 전봇대를 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캠핑용 이동식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캠핑장에 주차돼 있던 이동식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동식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늘 낮 2시에는 경남 사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등 일가족 3명이 무사히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훔친 전기차를 몰고 사고를 내자 도주한 10대 청소년 4명 가운데 중학생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4시 반쯤 대전 유성구 주차장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전기차를 운전한 초등학생 등 2명이 먼저 검거됐고 이어 유성구의 찜질방에서 나머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초임교사였던 고 이영승 선생님은 목숨을 끊기 전날까지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학부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4년 넘게 아이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도 있었고
전화를 안 받는다며 진짜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무리를 일으킨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영승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습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더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복무를 하던 선생님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치료비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학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이후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포금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포금을 했어요.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막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폭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누구 터예요? 아니, 저 아세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성함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왔나 봐요. 그렇죠. 당시 유족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거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사도 안 하고 가잖아. 너무 화나잖아.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목숨을 끊기 전날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부모의 또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두의 선생님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냐. 전 이런 식으로 화를 냈죠. 이들 3명의 학부모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힘들었던 것도 다른 학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또르르 학교를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영승 선생님은 원래 하던 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30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벌써 엿새째입니다. 불길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93명으로 늘었고 미국 산불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하와이 당국의 안일함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일가족 6명을 태운 자동차가 불길을 뚫고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MG, wrong turn! Wrong turn! Oh, oh, no. 더 이상 탈 게 없어서 불길이 잦아들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일상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Here's all the restaurants. Everything used to be here. It is no more. Harbor, walkway, what used to be. 그래도 어떤 이는 자동차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탈출한 덕에 어떤 이는
바닷물에 뛰어든 덕에 살았다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I sat up on top of the roof and I battled the fire for about 3 hours. I couldn't do it anymore. And then I said, I have to move. And then I ran to the ocean. 금방 꺼질 수도 있던 작은 산불이 토네이도 바람 탓에 여기저기로 번지면서 인간의 무력감만 원망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규모라던 하와이의 5개 사이렌 경보기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My phone got one ping as I was getting into my truck, and that was the only evacuation notice we had. That warning was completely useless. 특히 재난 대비 인력이 부족하지만 산불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하와이 당국의 자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애초에 분노한 자연의 위력을 얕잡아 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Given how catastrophic this event was,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pressure on the state and other organizations. 산불 사망자는 93명으로 늘어 1918년 이후 100여 년 만에 미국 내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주민 수가 여전히 1000명을 넘어 인명피해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를 태운 산불은 약 90% 꺼졌지만 마른 땅 밑에서 지금도 나무뿌리가 불타고 있다는 목격담이 있다 보니 불길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죠. 해당 사무관이 뒤늦게 자신의 직위가 협박이 될 줄은 몰랐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실제로는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 교사를 상대로 돌아가며 직위 해제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한 초등생 아버지인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에게 보내 논란이 된 편지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 사무관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존경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문제의 편지는 치료기관에서 준 자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직장과 직위는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직업이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의 내용과 달리 학교와 교육청, 교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에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리며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고, 닷새 뒤 자신의 직위를 알고 있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도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교체된 담임교사에겐 공직자 메일로 왕의 DNA 편지를 보내면서 전임 담임을 시정잡배라고 부르며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첨부했습니다. 교육자가 아니라 시정잡배라고. 너무 압박적이어서 보고한 거래요. 너무 두려워서.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2차례에 걸친 갑질 제보가 있었지만 구두 경고가 전부였고, 지난 1월엔 5급 사무관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최종시에서 아동학대를 판정을 하니까 교사가 아동학대였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